천년 전통의 아유르베다가 한국 기업에 의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28살이고 인도 남부 뭄바이에 있는 전통의학연구소에서 아유르베다 식물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한국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점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저에게 아유르베다의 신비로운 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유르베다 의사셨거든요. 터메릭 하나로도 100가지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수진아, 이 향신료들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란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축적한 지혜의 결정체지. 할머니의 손길을 따라 각종 향신료를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자란 저에게 이것들은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혼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의 바이오 기업 그린팜이 우리 인도의 전통 향신료를 활용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제품이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연구소 동료인 라마크리슈난 박사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수진, 이거 봐. 한국 회사가 우리 터메릭으로 만든 골든 터메릭이 한 달에 10만 개씩 팔린대. 우리보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더 잘 활용하는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다른 문화 약탈이 시작된 건 아닐까요? 서구 기업들이 인도의 전통 지식을 훔쳐서 특허를 내고 돈을 버는 일은 이미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의 낡은 아유르베다 경전을 펼쳐들고 생각에 잠겼어요. 8천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 지혜가 이제 외국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니. 할머니께서 평생 지켜온 것들이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천년 전통을 돈으로 바꾸려 든다니.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핏줄 반쪽은 한국인이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한 저는 그린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단순히 향신료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공장을 짓고 직접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유기농 인증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재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가공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기술이 있어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간 구전으로 전해진 미묘한 배합법과 처리 과정을 외국 기업이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일어날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요. 인도의 무더운 오후, 연구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코코넛 야자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곧 벌어질 폭풍을 예감하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전화라는 걸 몰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연구소 부소장인 나이르 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 당장 연구소로 와. 큰일이 났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서둘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응급실에서나 볼 법한 분주함이 연구소 전체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나이르 박사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뭄바이 시내 여러 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만 50명이 넘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우리 연구소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모두 같은 제품을 복용했다는 거야. 그린팜의 골든 터메릭이라는 건강보조식품 말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그 한국 기업의 제품에서 드디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 예감이 맞았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주정부에서 긴급 조사팀을 구성했고 내가 조사관으로 파견됐어. 전통의학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했거든. 1시간 후
저는 공식 조사관 신분증을 받고 그린팜의 뭄바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생각해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들떴어요. 드디어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현대적인 건물에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 같은 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접수실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팜 인도 법인장 박민수입니다. 이번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박민수 법인장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중한 태도로 저를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이수진 조사관입니다. 먼저 생산 라인부터 보여주세요. 공장 내부를 둘러보면서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깨끗했거든요. 향신료를 세척하고 건조시키는 과정부터 분말화하고 캡슐에 담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아유르베다 제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법인장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계속 문제점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품질 관리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각종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고 인도인 연구원들이 꼼꼼하게 품질 검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매 배치마다 30여 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 등 모든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해요. 품질관리팀장인 프리아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녀는 델리 대학교에서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한국 기업이 인도의 전통 의학을 제대로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가 된 골든 터메릭 제품의 생산 기록을 보여주세요. 박민수 법인장은 주저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공개했어요. 원료 구매부터 생산, 포장, 출하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기록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의 문제점을 확실히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후 4시쯤 공장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민수 법인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조사관님, 저희는 정말 인도의 전통을 존중하며 사업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기업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특히 외국 기업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한국 회사에서 우리 터메릭으로 만든 제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팠대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터메릭은 원래 몸에 좋은 건데 뭔가 잘못되었나 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외국 기업이 우리 전통을 함부로 다루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흘 후 실험실에서 나온 분석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도 더 심각했어요. 아침 9시 연구소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나이르 박사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저는 속으로 무릎을 쳤어요. 골든 터메릭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납 함량이 안전 기준치의 3배를 넘어섰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업이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명백한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실상은 이런 거죠. 제 말에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있었거든요. 그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전해졌습니다. 오후 2시 주요 뉴스 채널에서 속보로 내보냈어요. 한국 기업 그린팜의 건강보조식품에서 중금속 검출, 50여 명 집단 식중독.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만족스러웠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기자가 외국 기업의 인도 전통의학 남용이라고 프레임을 잡은 부분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녁 6시 뉴스에서는 더욱 자극적으로 보도했어요.
수천 년 인도 전통의학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한국 기업에서 결국 안전사고 발생. 앵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외국 놈들은 믿을 수 없어. 우리 조상의 지혜를 우습게 본 데가다. 당장 인도에서 쫓아내야 해.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린팜 문바이 공장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공식 조사관 자격으로 현장에 나갔어요. 한국 기업은 인도에서 나가라. 우리 전통을 더럽힌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일부는 그린팜 제품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수 법인장이 공장에서 나와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도 원인을 파악 중이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우리 건강을 망친 책임을 져라.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한 결과야. 남의 나라 전통을 함부로 가지고 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최대 시민단체인 인도 전통수호연맹에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한 거예요. 집회 현장에는 3천여 명이 모였고 연맹 회장인 샤르마 박사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성한 전통의학을 모독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우리 조상의 지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샤르마 박사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 나섰어요. 한국 회사가 우리 터메릭으로 나쁜 제품을 만든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거라.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단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이미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 뭐가 더 복잡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소셜미디어도 그린팜 규탄 글들로 가득 찼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뷰티는 좋아해도 이런 식품은 안 돼. 한국 드라마는 보지만 한국 기업은 믿을 수 없어. 우리 전통을 우롱한 대가를 치러야 해.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였어요. 조사관님, 그린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서 말할 수 없고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아마 그린팜에 더 큰 비리를 제보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한국 기업의 실체를 밝혀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실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저의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요. 일주일 후 제가 받은 익명의 전화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연구소에서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그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관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안전한 곳에서 만나야 해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뭔가 그린팜의 더 큰 비리를 폭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6시 문바이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중년의 인도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라메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허브스라는 현지 아유르베다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아 허브스는 인도에서 가장 큰 전통 의학 제품 회사 중 하나예요. 그런데 왜 그 회사 직원이 그린팜 사건에 대해 제보를 한다는 걸까요? 사실 이번 그린팜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라메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문제가 된 골든 터메릭 제품들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시장에 나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동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린팜에서 직접 생산해서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라메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문제가 된 제품들의 실제 유통 경로입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린팜에서 직접 공급한 제품이 아니라 중간에 여러 도매업체를 거쳐서 시장에 나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정식 계약을 맺은 유통업체가 아닌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그럼 그린팜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도매업체들이 모두 우리 아시아 허브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라메 씨의 말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인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린팜의 성공을 질투한 우리 회사 경영진이 계획한 일입니다. 중간에 제품을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라메 씨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시아 허브스에서 의도적으로 중금속을 넣은 가짜 제품을 만들어서 그린팜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시장에 유통시킨 거였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쉽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라메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시아 허브스 공장에서 그린팜과 똑같은 포장지에 제품을 넣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양심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보하게 된 겁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그린팜의 골든 터메릭과 똑같은 포장이었어요. 하지만 포장지의 색깔이나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먹은 건 진짜 그린팜 제품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짜 제품이었어요. 일부러 중금속을 넣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거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조사와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하신 거예요? 회사 경영진이 그린팜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며 어떻게든 그들을 인도에서 쫓아내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단순히 가짜 제품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다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메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예요. 특히 그린팜 직원들이 억울하게 비난받는 모습을 보니 양심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나와 차 안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라메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 셈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라메 씨가 준 자료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통업체들의 계약서, 가짜 제품 생산 사진, 그리고 아시아 허브스 내부 회의록까지 모든 증거들이 일관성 있게 라메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아시아 허브스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린팜을 인도에서 축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가짜 제품 제작 및 유통, 2단계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3단계 시민단체를 동원한 대규모 항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던 거예요. 저는 그들의 계획에 노란한 셈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검토한 후 저는 확신했어요. 그린팜은 정말로 무고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진짜 범인들의 계획에 놀아나서 무고한 사람들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메 씨의 제보 이후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린팜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그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공식적으로 그린팜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조사하겠다고 신청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뭄바이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린팜이 직접 계약을 맺고
유기농 향신료를 구매한다는 곳이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마을이 정말 깔끔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마을 이장인 바수대반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조사관님이시군요. 그린팜에 대해 조사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들이 이 마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바수대반 이장이 마을을 안내해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린팜이 우리 마을에 온 게 2년 전이에요. 처음엔 저희도 의심스러웠죠. 외국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터메릭을 사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역시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했던 거네요. 하지만 박민수 법인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농산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장님이 저를 터메릭 농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신식 스프링클러 시설과 품질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 모든 시설을 그린팜에서 지원해 주었나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른 터메릭을 시장가보다 30%나 높은 가격에 사주고 있어요. 30%나 높은 가격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더 싼 가격에 원료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농부 라마찬드란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조사관님, 그린팜 덕분에 우리 생활이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중간 상인들이 헐값에 사가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거든요.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그린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든 이야기가 일관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박 법인장님이 직접 농장에 와서 터메릭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농사 기술도 가르쳐주고요. 유기농 인증도 도와주고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해주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착취적인 외국 기업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후에는 그린팜이 운영하는 농민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농부들이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교육센터 책임자인 프라딥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린팜에서 매월 200만 루피를 지원해서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500명이 넘는 농부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늘렸어요. 200만 루피면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예요. 매월 그런 금액을 지역 농민 교육에 투자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린팜이 지역 아유르베다 의사들에게 전통 지식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정말로 로열티를 주고 있나요? 저는 믿기 어려워서 다시 물었어요. 네, 우리가 제공한 전통 처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죠.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전통 지식을 무료로 가져가서 특허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린팜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늦게 마을에서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린팜의 모습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다음 날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린팜이 매년 수익의 15%를 지역 의료시설 개선에 기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뭄바이 시내의 한 공립병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최신 의료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병원장 크리슈나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이 그린팜의 기부로 마련된 겁니다. 덕분에 가난한 환자들도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그들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진료소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물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아, 그 얘기. 작년부터 그린팜에서 무료로 약재를 지원해주고 있단다.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지. 할머니,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내가 그 회사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했구나. 하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우리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거든.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알던 착취적 외국 기업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린팜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도의 전통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생각하니 너무 죄송했거든요. 무엇보다 제 안에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부끄러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한국 기업 전체를 선입견으로 바라봤던 거였습니다. 그린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저는 비밀리에 독자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먼저 문제가 된 제품들의 정확한 유통 경로를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공식 조사에서는 놓쳤을 수도 있는 세부 사항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뭄바이 시내 여러 약국과 건강식품 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골든 터메릭을 구매했던 고객들을 인터뷰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약국에서 만난 고객미라 여사가 말했어요. 그날 산 제품이 평소와 좀 달랐어요. 포장지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더 싸서 그냥 샀거든요. 두 번째, 약국의 고객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맛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먹던 골든 터메릭보다 쓴맛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남겼는데 나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였어요.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정식 그린팜 대리점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 판매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국들의 구매 기록을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약국이 선샤인 디스트리뷰터스라는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선샤인 디스트리뷰터스를 조사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나왔어요. 이 회사는 설립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린팜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주소로 찾아가 보니 허름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창고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선샤인 디스트리뷰터스요? 그 사람들 한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임대료도 밀리고 말이죠. 한 달 전이라니, 그건 정확히 골든 터메릭 사건이 터진 직후였어요. 너무나 의심스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사를 위해 뭄바이 경찰청에 있는 친구 아닐 경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닐, 혹시 선샤인 디스트리뷰터스의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 회사에 관심이 있어? 그린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야. 안일이 며칠 후 CCTV 영상을 구해왔어요. 그 영상을 분석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이 그린팜 공장에서 직접 온 게 아니라 다른 트럭에서 옮겨져서 선샤인 디스트리뷰터스 창고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봐, 수진아. 이 트럭 번호를 추적해보니 아시아 허브스 소유야. 안일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라메 씨의 증언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더 파고들어 보니 아시아 허브스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선샤인 디스트리뷰터스의 대표자가 아시아 허브스의 전 직원이었고 회사 설립 자금도 아시아 허브스에서 나온 거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시아 허브스 공장 근처에서 발견한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린팜과 똑같은 포장지 샘플들이 대량으로 버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포장지들을 수거해서 전문 감식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인쇄 품질과 재질이 미묘하게 달랐던 거예요. 이건 명백한 위조품이야. 감식 전문가의 말에 저는 확신했어요. 아시아 허브스가 그린팜 제품을 모방해서 가짜를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건 아시아 허브스 내부 직원의 증언이었어요. 라메 씨의 소개로 만난 또 다른 내부자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킬러라고 부르는 비밀 작전이 있었어요. 그린팜을 인도에서 축출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는 아시아 허브스 경영진의 내부 회의록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그린팜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위조 제품 제작 및 시장 유통, 2단계 식중독 사고 유발, 3단계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한 여론 조작, 4단계 정부 압력을 통한 사업 허가 취소.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계획에 완벽하게 놀아났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그들이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거액을 지불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인도 전통 수호 연맹의 샤르마 회장도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는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자책했어요. 제가 얼마나 쉽게 조작된 정보에 속았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위조 포장지, 내부 문건, 증인 진술 등 아시아 허브스의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새벽 4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공개해야겠다고. 그리고 그린팜에 사과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깊이 반성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이런 큰 실수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다음 날, 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박민수 법인장을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오전 10시, 그린팜 문바이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 법인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조사관님, 무슨 일이신가요? 비서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또 다른 조사나 추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1시간 후, 저는 그린팜 사무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법인장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박민수 법인장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말렸어요. 조사관님, 왜 이러세요? 앉으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당신들을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서야 박민수 법인장이 제 진심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놨어요. 라메시의 제보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허브스의 음모,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까지 말이에요. 사실 골든 터메릭 사건은 당신들이 전혀 관련 없는 일이었어요. 아시아 허브스가 당신들을 모함하기 위해 벌인 음모였습니다. 박민수 법인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놀라거나 분노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조사관님,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계셨다고요? 네, 인도에 처음 진출했을 때부터 현지 기업들의 견제가 심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허브스는 저희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박민수 법인장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지 않았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억울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 사람들이 저희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정작 인도인인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외국인인 그가 오히려 인도 사람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당신들이 우리 전통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이 우리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계셨네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조사관님, 저희도 처음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인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사업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민수 법인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인도의 아유르베다는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더라고요. 그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저희도 많이 변했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희가 인도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정리한 자료예요. 전통 의학 지식, 지역별 문화 특성, 농업 기술 등등. 이 모든 게 저희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파일을 넘겨보니 정말 방대한 내용이었어요. 각 지역별 향신료 특성부터 시작해서 전통 제조법, 심지어 지역 축제와 관습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 공부하셨다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인도인보다도 인도 전통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저희는 인도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인도와 함께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했던 거죠. 박민수 법인장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인도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편견 때문에 당신들을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거죠. 과거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좋지 않은 일들을 했으니까요. 그의 이해심 깊은 반응에 저는 더욱 죄송했어요. 이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아시아 허브스의 음모를 모두 폭로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님께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박민수 법인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제적 협력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민수 법인장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편견의 벽을 넘어서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공식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허브스의 음모를 낱낱이 밝히고 그린팜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보고서였어요. 동시에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제출한 진실 보고서가 공개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시아 허브스 경영진은 모두 구속되었고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결탁했던 시민단체 지도자들도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죠. 무엇보다 기뻤던 건 그린팜에 대한 인도 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그린팜과 인도 전통의학연구소 간의 공식 파트너십 체결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저는 이 협력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 뭄바이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인도 보건부 장관님, 한국 영사님, 그리고 양국의 의학 연구자들까지 모였습니다. 나이르 박사님이 개회사를 하셨어요. 오늘은 인도의 전통 의학과 한국의 현대 기술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민수 법인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3개월 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인도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수진 조사관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어요. 갑자기 제 이름이 호명되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소중한 전통 지식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협정서 서명이 끝나고 이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유르베다 현대화 연구센터 설립이었습니다. 그린팜이 50억 루피를 투자해서 뭄바이의 최첨단 연구시설을 짓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전통의학 글로벌화 프로그램이었어요. 인도의 아유르베다를 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사업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세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차세대 아유르베다 전문가 양성 과정이었거든요. 매년 100명의 젊은 연구자들을 선발해서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체결식이 끝나고 나서 박민수 법인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공무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는 거였거든요. 저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기시는 건가요? 수진 씨만큼 양쪽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할머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할머니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겠습니다. 6개월 후, 아유르베다 현대화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곳이었어요. 전통적인 인도 건축과 현대적인 연구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연구센터 개소식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인도 총리님과 한국 대사님도 오셨습니다. 총리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연구센터는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대사님도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과 인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개소식이 끝나고 연구센터를 둘러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이 인도의 전통 의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연구센터 중앙에 마련된 전통 지혜의 방이었어요. 할머니를 비롯한 인도의 전통 의사들이 젊은 연구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꿈만 같구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다니.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센터 옥상에서 뭄바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박민수 법인장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네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과 인도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더욱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그린팜과 인도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신제품이 WHO로부터 혁신적인 전통의학 활용 사례로 인정받은 거예요. 시상식에서 WHO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이 제품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협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센터에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과거의 상처와 편견을 넘어서면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한국계 인도인으로서 가졌던 정체성의 고민도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도 연구센터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연구원들이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국제협력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